내복 위에 윗도리를 겹겹이 껴입어도 손끝이 시리던 겨울이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슥 들어와 교실 바닥을 훑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책상 아래로 발을 오므리고 앉아 입김을 후불었습니다. 얇은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넣어 글씨도 써넣고 귀여운 그림도 그려 넣어봅니다. 하트도 친구 이름도 새겨보는 동안 아이들의 숨은 하얗게 올라왔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칠판 앞 난로는 아직 식은 철심처럼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밤새 식어버린 난로를 만지면 손이 얼얼했습니다. 조용하던 교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석탄당번 2명이 양동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양동이 안에는 까만 석탄이 반쯤 담겨 크기가 제각각인 석탄 덩어리들은 손에 묻으면 새까맣게 물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눈은 양동이보다 난로로 먼저 향해 누가 먼저 난로 옆자리를 차지하나 오늘도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자를 질질 끄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난로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자 성냥 한번 치익 소리와 함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바람구멍을 살짝 열고 신문지 몇 장을 구겨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노란 불꽃이 일었습니다. 석탄은 와르르 넣지 않고 집게로 몇 개씩 천천히 올렸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불이 꺼지고 적게 넣으면 금방 식었기 때문입니다. 불씨가 살아나자 붉은 열기가 서서히 번졌습니다. 난로 안쪽에서 탁탁 소리가 나며 석탄이 자리를 잡아가고 파란 불꽃이 살짝 보이다가 붉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자를 끌었습니다. 누가 먼저 난로 가까이 앉느냐에 따라 도시락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몇 센티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선생님은 책상 위 까만 출석부를 넘기면서 슬쩍 웃으셨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아이들의 마음은 온통 난로였으니까요. 책걸상은 투박해서 책상 위에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진 채 선배들이 새긴 이름과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교실 한 칸 늘어선 창틀에는 하얀 김이 서렸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손을 호호 불어 녹이며 책상 안에서 도시락을 꺼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직 점심시간이 멀었는데도 도시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양은 도시락 뚜껑이 교실 안에서 살짝 반짝였습니다. 도시락 위에는 종종 이름이 스크래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둥근 모양과 직사각 모양의 가끔 만화 주인공이 그려져 웃음을 짓게 합니다. 꽉 눌러 담긴 밥은 뽀얀 색깔을 드러내고 반찬은 오밀조밀합니다. 멸치볶음, 김치, 콩자반, 장아찌,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보기엔 이쁘지 않아도 맛은 일품입니다. 비슷한 반찬들이었지만 손맛은 전부 달랐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집 아이는 달걀 후라이를 밥 아래에 숨겨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얀 밥이었지만 숟가락을 넣으면 노른자가 살며시 고개를 들었죠. 혼자 먹고 싶은 밥이었습니다. 그 아이 도시락 뚜껑이 열리는 순간 친구들의 눈빛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야, 맛있겠다. 나 한 입만. 장난 섞인 투정과 부러운 한숨이 뒤섞였습니다. 계란은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더 부러웠습니다. 2교시쯤 되면 난로열이 도시락을 데우기 좋은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난로 철판이 뜨끈하게 달아올라 손을 가까이 대기만 해도 따뜻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우르르 난로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시락을 올리는 손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쌓을수록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밥이 데워지는 냄새가 교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누룽지를 좋아하는 아이는 도시락을 가장 아래에 몰래 내려놓았습니다. 친구가 올린 도시락을 살짝 들어 올리고 그 밑에 자기 것을 끼워 넣었습니다. 마치 작전 수행하듯 신중했습니다. 뜨끈한 밥을 좋아하는 아이의 도시락은 중간쯤 얹었습니다. 골고루 열이 퍼지도록 도시락 위치를 위아래로 바꿨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자기 도시락 위치를 확인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난로 위에는 큰 양은 주전자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끓고 있던 주전자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진한 보리차 향이 교실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보리를 볶은 냄새는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잘 볶아진 보리와 옥수수 향이 교실을 채웠습니다. 교실 뒤에는 항상 갈색 사기로 된 작은 컵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컵마다 조금씩 금이 가 있거나 색이 발해 있었죠. 아침마다 당번이 컵을 씻어 비치했습니다. 겨울엔 수돗물이 얼음처럼 차가워서 손이 시려웠습니다. 컵을 씻으면 손이 얼얼했습니다. 그 컵에 보리차를 따라 마시면 속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많이 추운 날엔 양은 도시락에 물을 부어 물을 말아 먹어도 맛났습니다.
보리차가 얼마나 구수하던지요. 목으로 넘어가면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친구들은 서로의 도시락 위치를 흘깃흘깃 확인했습니다. 내 도시락은 어디쯤 있나, 너무 아래는 아닌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난로 주변은 자연스럽게 인기 좌석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앉은 아이의 얼굴은 벌써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뺨이 사과처럼 빨개졌습니다. 귀까지 뜨거워졌습니다. 발가락도 꼬물꼬물 난로 옆에 세워봅니다. 실내화를 벗고 양말만 신은 발을 난로 쪽으로 쭉 뻗었습니다. 멀리 앉은 아이는 소매로 손을 비볐습니다. 따뜻함을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창가 쪽 아이들은 더운 열을 피해 옮긴 듯 눈으로 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점심시간이 온다는 것을요. 도시락은 한 층, 두 층, 난로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바닥에 가까울수록 더 뜨겁게 익었습니다. 밥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누룽지가 생겼습니다. 누룽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일부러 도시락을 아래쪽에 뒀습니다. 도시락에 붙은 누룽지는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별미였습니다. 반면 너무 눌러붙는 게 싫은 아이들은 슬쩍 위쪽에 얹어뒀습니다. 계란은 귀했습니다. 형편이 조금 나은 집 아이들은 계란 프라이를 밥 아래에 감춰 넣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하얀 밥이었습니다. 숟가락을 깊게 넣으면 노른자가 툭 하고 터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표정에 부러움이 스쳤습니다. 계란 한 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락은 데워질수록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따뜻해진 김치에서 은근한 신내가 퍼졌습니다. 멸치볶음의 고소함이 섞였습니다. 교실 가득 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배가 고파졌습니다. 점심 종소리가 땡땡땡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동시에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은 도시락 뚜껑이 탁탁 열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퍼졌습니다. 금속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는 점심시간의 신호였습니다. 한 손에는 수저를, 한 손에는 도시락을 들었습니다. 수저통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꺼내는 소리도 경쾌했습니다. 교실 앞난로 위에서는 보리차 주전자가 김을 올렸습니다. 김은 천장까지 올라가 퍼졌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이 도시락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어요. 우리는 도시락 뚜껑을 뒤집어 반찬 접시로 썼습니다. 뚜껑이 접시 역할을 했습니다. 반찬을 올려놓으면 딱 좋았습니다. 숟가락이 양은 뚜껑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그락, 딸그락, 경쾌한 식사 소리였습니다. 교실 가득 밥 먹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끼리 반찬을 골고루 나누어 먹고 금세 푸짐한 상이 되었습니다. 젓가락이 쉼없이 바빠져 웃음이 번졌습니다. 반찬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멸치볶음, 신김치, 콩자반, 집에서 구운 김, 간장에 졸인 무장아찌는 짜지만 맛있었습니다. 드물게 진주햄을 계란물 입혀 부침으로 가져온 아이가 있으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책상 주변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소시지는 정말 귀한 반찬이었습니다. 핑크색 소시지는 우리에게 최고였습니다. 한 입만. 점심시간의 일상적인 주문이었습니다. 정말 한 입만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손끝까지 온기가 돌았습니다. 차가웠던 몸이 스르르 녹았습니다. 추웠던 오전 수업이 그제야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산수 시간도 국어 시간도 추위에 떨며 견뎠던 시간들이 잊혔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심만큼은 참 행복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이 끝나면 교실 안공기는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체온과 밥 먹는 열기로 교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난로 앞에서 피어오른 보리차 냄새가 책가방 냄새와 섞였습니다. 분필가루 냄새도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겨울 교실만의 향기였습니다. 그 냄새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아이들의 시선은 항상 난로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자리 운이 좋으면 발끝까지 따뜻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난로 바로 앞자리는 천국이었습니다. 창가는 바람이 들어와 더 추웠지만 더운 열기에 지친 친구들의 선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의자를 들고 슬쩍 난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본 척 안 본 척 아무 말 없이 교실 앞에 가까워졌습니다. 선생님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리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책상 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끼익, 끼익,
시끄러운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밀고 당기며 난로 앞 1m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겨울철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그 1m 주위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난로 가까이 있으면 양말이 살짝 따끈해졌습니다. 발끝이 간지럽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다리 사이로 따뜻한 공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온기는 학교가 먼 친구들에게 추운 아침 등굣길을 견디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 전부터 교실은 난로 열기로 눅눅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낀 김이 흘러내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난로 위에는 도시락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 아래쪽 하나가 유난히 김을 세차게 뿜어냈습니다. 하얀 김이 아니었습니다. 희끄무레한 연기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저거 너무 밑에 있지 않냐? 좀 빼줘야 하는데.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도시락의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은 칠판에 적힌 산수 문제 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칠판 글씨를 쓰는 동안 난로 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밑면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슥, 도시락 밑면에서 희미한 누린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수한 누룽지 냄새 같았습니다. 그 냄새는 작은 바람을 타고 교실 뒤쪽부터 번졌습니다.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구수함 사이에 어딘가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구수함을 넘어선 냄새였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킁킁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 밥 타는 냄새 난다. 누룽지를 넘어서 탄 거 같은데. 친구들끼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돌려 교실을 바라보다가 칠판에 들고 있던 분필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얀 분필 가루가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난로 위로 향했습니다. 도시락 더미 한쪽에서 김이 아닌 얇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도시락 주인은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이 안쪽 깊숙이 쌓여 있다는 것을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저거 내 건데.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금세 떨림이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 표정이 걱정이 되는 낯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선생님의 슬리퍼 발걸음 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교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선생님이 면장갑을 끼고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은 새까맣게 탔습니다. 양은 바닥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따끈한 냄새 대신 매캐한 냄새가 더 진하게 번졌습니다. 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놀리는 소리는 없었지만 대부분은 안쓰러움이 먼저였습니다.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습니다. 도시락 주인은 눈을 껌벅거리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탄밥이 묵직하게 뭉쳐 있어 숟가락을 넣자 딱딱한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야, 나누자. 내 거 좀 줄게. 걱정하지 마. 자기 반찬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주인은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꾹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선생님은 도시락을 조심스레 열어보더니 숟가락으로 누룽지를 긁어냈습니다. 탄 부분을 벗겨내니 안쪽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겉은 탔는데 속은 아직 괜찮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후, 다행이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도시락 주인 앞에 누룽지 몇 조각을 뚜껑에 덜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날도 있다. 도시락도 사람도 겉은 까맣게 탈 때가 있지만 속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있는 법이다. 선생님의 말씀은 위로였습니다. 조용했던 교실의 작은 미소들이 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친구들이 각자 반찬을 내밀었습니다. 멸치볶음 한 숟갈, 김치 한 젓가락, 콩잡 한 조금, 소시지 한 조각을 내미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적었지만 쌓이면 꽤 많은 양이 됐습니다. 뚜껑 위에 반찬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도시락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룽지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타는 냄새 속에서도 고소함이 퍼졌습니다. 바삭바삭한 식감과 함께 구수한 맛이 입안에 가득했습니다.
친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누룽지가 최고다. 그 말 한마디에 교실이 환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난로 위는 다시 군것질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쫀득이를 구워 먹기도 하고 아이들의 수다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탄 도시락 냄새는 오후 내내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구수해서 우리 집 밥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난로와 순박했던 친구들 덕분에 그 겨울은 춥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나누고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시락 대신 급식이 생겼습니다. 급식실에서 줄 서서 밥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엄마의 손맛은 아니지만 급식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겨울 교실의 난로와 양은 도시락 맛은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누룽지 냄새가 나면 그날로 돌아갑니다. 석탄난로가 타오르던 교실, 보리차 한 컵을 나눠 마시던 친구들, 서로의 도시락을 나누며 웃던 그 시간. 그날 배운 것은 책에 없었습니다. 나눔은 많이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작은 반찬 한 점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 사람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 그 겨울의 온기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추억 어게인이었습니다.